최근 한국 드라마 중 가장 큰 화제는 단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지난 6월 29일 방영되기 시작한 이 드라마는 드라마 천국으로 불리는 지상파도 아니고 TVN이나 JTBC 등이 아닌 스카이TV 채널 ENA라는 다소 생소한 채널에서 방영됐지만 채널의 인지도와 관계없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졌으나 IQ 164라는 천재적인 두뇌를 소유한 변호사 우영우가 다양한 사건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나가면서 불륜이나 막장 없이도 대단한 인기몰이 중인데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면서 전 세계 시청자들도 볼 수 있는데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자막이 붙습니다. 넷플릭스 자막을 전문으로 다루는 번역가들이 작업하게 되는데 이 드라마 때문에 넷플릭스 번역가들이 상당히 곤란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토리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로맨스 드라마는 즐기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들을 다룬 드라마나 영화를 즐기지 않는 편이고 전쟁 영화처럼 선이 굵거나 킹덤처럼 유혈이 낭자하거나 인사이더와 같이 일상에서 일어나지 않을 법한 컨텐츠를 즐깁니다. 그런데 저 역시 요즘 매주 수요일을 기다립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방영되는 날이니까요. 이 역시 일상이지만 일상이 아닌 드라마이고 여기에 가슴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어 한 회도 빼먹지 않고 시청하는 우영우빠가 됐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이면서 강점과 약점을 한 몸에 지닌 캐릭터입니다. IQ 164라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덕분에 법조문과 판례를 통째로 외울 만큼 일반인들은 범접할 수 없는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고 자유로운 사고방식이 그녀의 강점이라면 약점 역시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감각이 예민해 자주 불안해하며 몸을 자유롭게 다루지 못해 걷기, 뛰기, 신발끈 묶기, 회전문 통과 등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문을 열면 한 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반드시 손으로 5가지 센 후에야 들어가야 하는 불편함도 지니고 있죠. 그러나 그녀가 매 에피소드마다 마주하는 사건을 해결해가는 과정은 통쾌하고 유쾌하고 뿌듯합니다. 자신이 가진 장애를 이겨낸 그녀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6월 29일부터 방영을 시작한 이 드라마는 국내에서 신드롬급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굿데이터가 제공하는 TV 화제성 드라마 부문에서는 방영 후 4주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화제성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인 뉴스, VON, SNS, 동영상 모든 분야에서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송 후 3주 연속으로 자체 기록을 경신 중인 이 드라마가 기록한 16만 6,480점은 역대 단일주차 화제성 점수로는 최고점입니다. 기존 최고 기록은 응답하라 1988의 14만 418점인데 방영 3주 만에 이를 뛰어넘었고 이제 비드라마 부문에서 미스터 트롯이 가진 역대 최고점 18만 231점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됐는데요. 또한 출연자 화제성 부문에서는 배우 강태호, 진경, 박은빈, 주종혁 등이 1위부터 4위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화제를 기록 중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기는 비단 국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매주 넷플릭스에서 에피소드가 공개되면서 해외 시청자들의 눈길을 잡아끌고 있기도 한데요.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7월 26일 현재 전세계 TV쇼 부문에서 251점으로 6위를 기록 중이며 공개 5일 뒤부터 집계된 순위에서 2주 연속 비영어 TV 부문에서 가장 많이 본 컨텐츠 글로벌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CNN은 이를 두고 제2의 오징어 게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CNN에 따르면 우영우는 넷플릭스에서 31개 언어로 번역돼 방영되는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권에서 인기를 얻은 것이 성공의 견인이 됐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산 콘텐츠는 지난해 오징어 게임의 엄청난 성공 이후 넷플릭스에서 특히 중요해졌다고 분석했는데요. 사실 넷플릭스에서 비영어권 한정이기는 하지만 세계 1위를 기록한 것은 상당히 의외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 드라마를 쓴 문지원 작가는 넷플릭스를 통해 다른 나라 분들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걱정을 했었다. 작가가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양이 많고 한국어로 말맛을 살려야 온전히 전달되는 말장난도 많고 법적 용어도 한국법과 국제법이 달라지는 부분이라 이게 그렇게까지 인기를 끌 것이라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았다면서 해외에서의 인기가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쉽게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한국어로 말맛을 살려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말이죠. 넷플릭스는 이 드라마 공개 후 2주 뒤 역대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어 포함 10개 언어의 자막을 통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했지만 그 인기가 뜨거워지자 13일부터는 21개의 언어를 추가해 총 31개 언어로 유럽과 남미 등에서 추가로 공개하겠다는 것이죠. 원래 넷플릭스는 자체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가 아닌 드라마에 추가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만큼 무해한 따뜻함이 세계 시장에서 통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걱정 아닌 걱정이 있습니다. 과연 문지원 작가의 말처럼 한국어 말맛을 살릴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 드라마에서 우영우의 캐릭터를 정확히 드러내는 장면은 그녀의 인사에 있습니다.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내 이름은 우영우,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로 시작되는 언어 유희를 활용한 독특한 인사는 자기 소개가 필요한 장소에서 항상 등장하죠. 이 인사의 묘미는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똑같은 단어들을 나열한 것으로 그녀가 가진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특징을 알려주는 대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를 영어로 번역하면 어떨까요? 사실 넷플릭스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OTT 기업이기 때문에 현지 언어로 제작된 작품의 경우 다른 국가에 서비스하기 위해 번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로봇과 같은 번역은 그 언어의 묘미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영상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 해당 언어 전문 번역가가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위 대사는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똑같은 단어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기러기를 와일드 구스로 번역하거나 인도인을 인디안처럼 영어로 번역하면 그 재미가 완전히 반감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넷플릭스 번역가는 위 대사를 카약, 디드, 로테이터, 눈, 레이스카, 우영우로 번역했습니다. 즉 영어에도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똑같은 단어들을 나열한 것이죠. 영어에도 이런 단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녀의 독특함을 독특함으로 맞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 번역가가 실패한 자막이 있습니다. 바로 역삼역인데요. 한바다 법률사무소에 출근하게 된 우영우는 출근하다 역삼역이라는 역 이름을 보고는 깨닫습니다. 역삼역 역시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자기 소개에 넣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죠. 그리고 역삼역이 자기 소개에 추가되는데 영어 자막에서는 이를 역삼 스테이션으로 번역했습니다. 왜냐면 첫 자기소개는 어찌어찌 비슷한 형태로 끼워 맞췄지만 역삼역처럼 상황과 정확히 매칭되는 단어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역삼 스테이션으로 번역했고 이를 본 네티즌들은 번역가가 얼마나 고민을 했을지 눈에 훤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만약 저 인사를 스페인어로, 중국어로, 아프리카어로, 아랍어로 번역했다면 어떤 느낌일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사실 오늘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통해 한글과 한국어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한글은 그 자체로 세계 최고의 문자입니다. 말을 표현하기 위해 쓰는 글자는 오랜 세월을 거치며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게 변형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역사 속 어떤 인물이 중심이 되어 중국어를 만들었는지, 일본어를 만들었는지, 영어를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 중에서 한글만은 독보적입니다. 누가 창제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독보적인 한글이지만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24개의 기본 자음과 모음을 약간씩 변형시키면 무려 11,172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소리를 가장 흡사하게 쓸 수 있는 유일한 글자로 인정받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글자인 한글은 21세기를 사는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특히 컴퓨터를 사용할 때 말이죠. 몇 년 전 온라인에는 한중일 타자속도 .gif라는 게시물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각 언어를 타이핑하는 장면을 녹화한 것인데 세 언어 중에서 한국어는 압도적인 속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속도를 가능하게 한 것은 한글의 편리함 때문입니다. 한글 자판을 보면 키보드 중간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자음이, 오른쪽에는 모음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기본 원리만 터득하면 누구나 원하는 말을 빠르게 타이핑할 수 있습니다. 한글이 간편하게 구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한때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키보드를 비교한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우선 일본에는 두 종류의 키보드가 판매됩니다. 입력 방식이 도금 입력법과 병음 입력법으로 구분되는 것인데요. 도금 입력 방식은 키보드 자판 한 개를 누르면 일본어 글자 한 개가 입력되는 방법이지만 일본어를 구성하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총 50자에 불과해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병음 입력 방식은 영어 발음을 쓰면 일본어로 변환되는 입력법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키보드지만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구분해줘야 합니다. 히라가나를 쓰다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가타카나로 바뀌고 한문을 쓰고 싶으면 한 번 더 스페이스바를 눌러 한문으로 바꾼 후 한문 목록에서 원하는 글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본어에는 띄어쓰기가 없어 스페이스바를 이런 용도로 사용하죠. 중국어 키보드는 무서운 수준입니다. 중국인이 평생 동안 끝내지 못하는 일 중 하나가 한문을 전부 외우는 것인데 그만큼 글자 수가 어마어마하다는 의미인데요. 대략 약 6만 자 정도로 알려져 있고 실생활에서 주로 쓰이는 한문이 약 4,000자인데 키보드에 모두 담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중국어 역시 병음 입력법과 창제 입력법 두 가지 방식의 키보드가 있습니다. 병음 입력법은 일본어와 마찬가지로 영어 발음을 쓴 후에 이를 한문으로 변환하는 방식이고 창제 입력법은 부수와 부수를 조합해서 글자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한문의 수가 방대하다 보니 독특한 개조 키보드가 등장하기도 하죠. 중국어와 일본어 키보드를 보니 왜 문득 세종대왕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